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자, 2022년 정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간에 있어서는, 자, 이민이 어떠한 관계냐? 자, 정관이면서 정인이 됩니다. 병일간하고, 바꾸시면 됩니다. 편인이었다면 정일간한테 있어서는 이민이 정관과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민일주는 병지살이기 때문에 식신병지살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동이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전체적인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자, 한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위에도 병이고 밑에도 지살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2신살도 지살이고 12운성도 병지에 놓여서 이동을 뜻하기 때문에 앞, 뒤가 전부 다 이렇게 조금 뒤집어 엎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후라이팬에서 무언가를 이제 볶고 있었다면 위아래를 이렇게 많이 익은 놈은 위로, 위에 덜 익은 놈은 밑으로 이렇게 혹 뒤집는 현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자 지금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 딱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사해갖고 있었어. 혹은 직장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근데 그 김치를 담아도 거품이 꺼지고 물이 나오고 부풀어 올랐던 거품이 딱 이렇게 빠져나가는 듯이 이렇게 숨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번 뒤집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동, 집을 바꾸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뭐 배우자를 바꾸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 짝을 다시 짝을 선택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이 이민년에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말 우리가 예상돼 있는 것처럼 내년에는 올해에 그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이주열 총재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 올해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냐 뭐 2차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빼박이는 것이죠. 빼도 박도 못하게 22년에는 반드시 이제 금리 인상이 들어가야만 되는 그 시점이 온 것처럼 22년도가 굉장히 힘든 그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정말로 금리 인상이 돼버리고 그 부실한 그 기업이나 부실한 가계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숨을 죽여서 정리를 하고 떨고 가야 되는 그 시점이 이민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자 정일간한테 있어서는 남자에게는 자식과 직장, 모친, 학업, 내가 공부하는 부분,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서는 정관이라는 것은 남편과 직장입니다. 그리고 모친과 학업을 의미합니다. 내가 배우는 거, 요런 거, 자격증, 뭐 이런 거 포함입니다. 학업,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에 있어서 요러한 이유로 직주 이동과 질병, 이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고, 자, 내 남편이 정관이 사망신에, 정관이 사망신, 정인이 사망신에 놓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축, 정류, 정사한테 있어서는 정관, 정인이 사하고 겁살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사는 변덕과 우울과 고집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억울합니다. 복잡합니다. 후회가 굉장히 많고 위축됩니다. 번뇌가 있습니다. 공포,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방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고 들어가고요. 불면증이 걸릴 수밖에 없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과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그래서 공방수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점. 남자에게 있어서는 고신, 남고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그 글자들이 사, 망신, 겁살, 뭐 병지살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딱 보면 아, 이성운이 오긴 오는데 이것이 파트너 체인지구나. 내 연인이 없었다면 연애운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이미 기혼자라면 재혼, 파트너를 바꿔야 되는, 내가 원래 있었던 짝꿍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지고 새로운 짝꿍과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갖고 민감하고 매우 예민해집니다. 장애가 발생하고요. 모든 일이 조금 막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 주장을 아무리 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력과 무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실하고 담백합니다. 솔직하죠. 겸손과 분수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수행과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쓴다거나 이 시점에서 득도가 된 사람은 책을 쓴다거나 자기 실력을 다진다거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수를 지킬 줄 압니다. 답답합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묘절은 인간의 겨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절묘사를 지금 겪어왔기 때문에 정일간한테 있어서는 절묘사를 겪어왔단 말이에요. 3년 동안요. 그래서 지금 정일간한테 있어서는 절묘사 막바지예요. 막바지. 자, 절묘사를 겪어왔다. 인간의 겨울을 경험했기 때문에 3년 전서부터 양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고통과 불명과 공황과 예민한 거, 민감한 거.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가 카산드라가 되어 있고 카산드라 콤플렉스가 되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내가 고립되어 있는 현상, 정신과 치료 막 이런 것들과 같이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명리 공부하고 신과 관련된 그러한 종교, 명리, 한의학, 뭐 약학, 무슨 또 약초 또는 뭐 부동산 막 이런 식으로 신과 관련된 그런 학문 그쪽으로 공부가 지금 이미 되고 있어야만 되고 어느 순간에 동영상을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겪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따가 되는 상황,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조금 끊어지는 현상, 내가 놓여있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자꾸 끊겨. 내가 뭔가에 되게 섭섭해.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를 따시켜. 이런 상황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막바지가 됩니다. 막바지 여기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평범하게 조금 살 수 있는 그 시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절묘사를 겪더라도 예전에 득도가 어느 정도 안 된 상황에서는 수입도 적고 너무 뺑뺑이를 치기 때문에 뺑이를 돌려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막 고립되고 막 죽어야 되는가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 그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득도가 된 사람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묘사를 겪는 동안에 막 고소를 당할 수가 있고 막 시비가 붙을 수가 있고 막 그런 현상은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득도가 된 사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해주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그 역량과 그 실력이 세상에 드러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시비가 좀 붙을 수가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책을 쓰거나 자기 연구 분야에 조금 더 몰입하거나 공부가 시작되거나 뭐 대학교를 다시 간다든지 다른 대학으로 다시 편입한다든지 또는
막 거기에서 자기가 연구한 거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하고 경제, 뭐 주역, 뭐 법, 막 다른 분야,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분야가 아니고 또 이제 약간 옆에 있던 분야들지 이런 분야들을 다시 공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득도를 한 사람은 그 분야에 겸손을 잃지 않고 아, 내가 지금 엎드려야 되는 시기구나.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겠다. 차라리 실력을 쌓겠다 하고 그 공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죠. 자, 정묘, 정해, 정미한테 있어서는 망신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성운이기 때문에 연애, 재혼, 그래서 여자에게 있어서는 특히나 더 이 망신을 짰기 때문에 아, 이혼수가 있겠구나. 남자가 역마이면서 나는 망신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결혼이 힘도 안 써지고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남자가 망신이고 여자가 역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힘도 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한쪽만 망신이거나 한쪽만 역마이고 다른 배우자의 지금 현재 운이 뭐 태라든가 양이라든가 뭐 걸럭이라든가 쇠라든가 이렇게 다른 거를 짜고 있다. 그러면 이혼이 안 됩니다. 5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50% 저쪽 50% 똑같이 맞춰져야 100%가 돼가지고 이혼이 되는 것이지 한쪽만 망신이고 저쪽은 역마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혼까지는 안 갑니다. 사이가 조금 멀어졌을 뿐이지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자, 이때는 정체성을 상실해요.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에 혼란이 옵니다. 자, 한 달 중에 12일 중에 하루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매번 참다가 하루는 뚜껑이 열립니다. 못 참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망신이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어떤 사람도 한 달 중에 12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한 달 중에 30일 중에 24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두 번은 끼잖아요. 망신이 두 번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한 달에 두 번은 뚜껑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론상 제가 주장하는 이론상으로는 한 달 중에 두 번은 망신이 오는 날 뚜껑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싸움이 이루어진다는 점, 가치관의 혼돈이 오기 때문에 아니 내가 정절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날 술을 먹어서 그날 정말 빡쳐서 아니 딴 사람하고 놀 수도 있지 이렇게 단 하루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점이고 그것이 바로 또 원망과 이어집니다.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잖아. 네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잖아. 너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한 대 때린 거였잖아. 이렇게 원망과 같이 동반한다는 점.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직주이동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망신이라는 글자와 겁살이라는 글자가 딱 같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의 모양새가 이뻐집니다. 뭐 불면증이랄지 막 우리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불면증이 걸려서 밥을 잘 못 먹어 막 마음고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살이 쪽 빠지기 때문에 겉모양이 예뻐집니다. 때깔이 고와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연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망신이란 글자가 오면 본인의 모양새는 예뻐집니다. 본인이 또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예뻐진다는 점, 다른 이성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는 그것도 싫다. 나는 배우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관의 망신이니까, 정인의 망신이니까, 자, 책을 내가지고 유명해진다거나, 또 직장에서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했던 일, 그 일로 인해서 신문 방송에 소개가 된다거나 내 일이 회사에서 드러나 버리는 거, 내 실력, 그리고 내가 해왔던 그 일들이 부각이 된다는 점, 그걸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축, 정유, 정사도 겁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성운, 연애, 재혼, 도전, 시도,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굉장히 막 이렇게 분주하게 막 열심히 내가 해볼 거야 이렇게 딱 마음을 먹지만 개업, 취업, 결혼, 뭐 이사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갖고 직주 이동과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제 구설이 껴요. 이게 겁살이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 불미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은 쇠약해지고 약간의 낭비가 되는 상황. 왜 그러냐? 내가 도전했어. 뭐 개업을 했는데 뭔가가 잘못됐어. 그러면 그것을 까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낭비가 결과적으로는 된다는 점, 결과가 조금 불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해도 약간의 고전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22년도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절대로 좋아질 수 없는 그러한 경제 흐름상 내년 2022년도는 정말 직격탄을 맞아야 되는 그런 시점일 건데 근데 그때 뭔가를 시도했다. 그러면 결과가 불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가로 지금 올려놨죠. 그리고 세금은 엄청나게 올려놓은 상태고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생산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노동비와 재료비와 세금과 이게 굉장히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좀비 기업들이 너무나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을 이미 예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일반 노동자들, 일반인들 잘릴 수가 있고 직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뭔가를 시도했어. 근데 사줄 여력이 안 되잖아요. 사줄 여력이 안 돼요. 국민들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걸 개업을 했어. 그러면은 손실밖에는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를 잘 써가지고 나는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겠다. 아니면 내가 직접 생산한 거를 내 카페에서 직접 팔겠다. 막 요렇게 안 그러면 이제 딸기 농사를 지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딸기 농사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직접 팔지 않더라도 그것을 딸기잼으로 조금 고생 조금 더 해갖고 딸기잼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조금 더 오랫동안 팔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요것들을 조금만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작업. 그런 것까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한다면 조금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정일관한테 있어서는 절묘사를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 바짝 얼어 있습니다. 지금 막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부려튼튼 해가지고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수천 번도 더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과가 과히 그렇게 나쁠 수만은 없다는 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2022년 정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